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 티커명 OII를 심층 해부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와 방위산업, 이 두 가지 테마가 시장의 중심에 섰는데요. 바로 오늘 살펴볼 오션이어링이 이 두 영역에 모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혹시 단순히 심해에서 기름 뽑는 걸 돕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오션이어링이 왜 에너지주의 탈을 쓴 첨단 기술주로 불리는지, 그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존재하는 리스크까지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억 1,100만 달러. 이게 바로 오션이어링이 2025년 3분기에 벌어들인 조정 이비다인데요. 무려 10년 만에 기록한 분기별 최고 실적입니다. 여기서 조정 이비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회사가 세금이나 이자 같은 부수적인 걸 다 떼고 순수하게 핵심 사업만으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영업 체력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력이 2015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건 회사의 본업이 그야말로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로드 라슨 CEO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에너지와 항공우주, 방산시장 모두 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이죠. 보통 CEO들은 말을 아끼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자신 있다는 건 분명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랬죠. 과연 그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방금 보신 기록적인 실적의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고요. 이어서 오션이어링의 진짜 모습, 즉 비즈니스 모델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저울질 해본 뒤 마지막으로 2026년을 향한 가치평가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록적인 분기 실적. 대체 오션이어링은 지금 왜 이 시점 내 모든 사업 부문에서 이렇게 무섭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재무성적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매출도 물론 전년보다 9% 늘었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순이익입니다. 무려 73%나 폭증했어요. 특히 주당 순이익, EPS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65%나 가뿐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아주 알짜배기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운영 능력이 정점에 올랐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실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오션이어링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유 시추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션이어링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저는 극한 환경 전문 해결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기 힘든 곳, 예를 들어 칠흑 같은 심해나 저 멀리 우주 공간, 혹은 위험천만한 긴사작전 지역 같은 곳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특수 정예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중 로봇을 투입하고 필요한 특수 장비를 직접 만들고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설계까지 말 그대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결사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안정적으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5개의 기둥이 회사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에만 기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회사의 전략이 이 파이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각 부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저 로보틱스 부문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심해의 드론 조종사 군단입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중 로봇, ROV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수천 미터 아래의 바닷속에서 유전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짓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회사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핵심 중의 핵심 사업이죠. 다음은 해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여긴 심해의 중장비 건설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아주 큰 규모의 작업을 맡는데요. 특수하게 설계된 거대한 배를 동원해서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깔거나 해상 구조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형 토목 공사를 이들이 책임집니다. 세 번째는 제조직품 부문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특수 장비 제작소인데요. 심해의 엄청난 수압과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특수 케이블이나 밸브 같은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만듭니다.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기술력으로 풀어내는 기술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바로 그 부문, 항공 우주 및 방위, 즉 AD텍입니다. 이 부서는 미 국방부나 나사 같은 정보기관을 상대로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오션이어링이 단순한 에너지 기업의 굴레를 벗고 첨단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션이어링의 미래를 두고 시장에서는 긍정론과 비관론, 즉 강세론과 약세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하나씩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오션이어링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순풍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단연코 비에너지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조제품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9%, 그러니까 2배 이상 급증했고요. 항공우주 및 방위 부문 역시 36%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에너지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해저 로봇 서비스 시장에서는요,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에서 60%,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즉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성을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신생 업체들이 돈만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오션이어링만의 핵심 자산이죠.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션이어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즉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거센 역풍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회사가 직접 내놓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이 표에서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주력 사업 중 해양 프로젝트와 통합 관리 부문에서 이익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 실적이 여전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전망 외에도 구조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뭐니 해도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양에너지 시장의 경기순환에 묻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유가가 다시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해양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작고 더 민첩하고 더 저렴한 로봇을 앞세운 신생 경쟁자들이 언제든지 나타나 오션이어링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위협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션이어링의 주가는 과연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2026년을 향한 오션이어링의 가치 평가에 숨겨진 흥미로운 역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션이어링은 아주 흥미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내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글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일부 가치평가 모델, 예를 들어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계상하는 DCF 모델에 따르면 오션이어링의 내재 가치는 현재 주가보다 40% 이상 높은 41달러 선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3달러 선에 머물러 있죠.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시장이 아직은 오션이어링의 완벽한 변신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 부문의 변동성 리스크를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고 또 비에너지 부문의 고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과연 오션이어링은 에너지 주식의 탈을 쓴 기술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앞으로도 로보틱스와 방위산업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증명해낸다면 시장의 평가는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가격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오션이어링이라는 기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디오 분석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